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촌놈 사주팔자 그리고 그 붕어낚시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음양에 대해서, 특히 음양, 음과 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움직이는 음양오행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움직이는 음양. 이 동자를, 움직일 동자를 붙인 이유는 이 음과 양이라는 그런 이 글자는 항상 움직임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없는, 동하지 않는 그 음양은 음양으로서의 존재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움직이는 음양,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래 처음에 이제 그 음양이 태어나기 전에, 발생되기 전에 검정색 흙입니다. 그 이 암흑으로 돼 있었죠. 이 암흑으로 돼 있던 그런 어떤 우주의 형태, 그 우주의 형태가 이제 그 암흑으로 돼 있는 하나의 그 물질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 형태로 되어 있던 검은색을 띤, 소위 말하는 요새 뭐 블랙홀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 이 검은색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우주에서 얘기할 때, 이 우주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뭐 한문으로 풀이하면 지부, 이제 집주라는 의미인데, 이 두 개의 글자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곳 아니면 장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우주라고 보통 부르고 있죠. 이 시간과 이 공간의 개념, 이 공간의 개념이 합쳐져 있는 것, 동시에 존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우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사주를 대입시키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이제 명리학을 대입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리학이라는 자체는 바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시공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줄임말로 이 시공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이 명리학을 대입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세월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뭐 시간 개념도 있지만 보통 이제 세월, 이 세월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어떤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지? 뭐 시간의 흐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간의 흐름으로 만든 걸 우리가 세월, 뭐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과연 이 세월이 무엇인가? 또 뭐 나중에 이제 본격적인 그 사주를 이제 작성하는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 해당되는 바로 그 학문 중에 하나가 명리학이라는 겁니다. 명리학. 그래서 어떤 하나의 그 커다란 어떤 암흑적인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것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우주가 폭발한다, 뭐 빅뱅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이게 음양으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림은 이렇게 그리는 거죠, 사실은. 여기 이제 흑이 되겠고, 여기 이제 백이 되겠죠. 하나는 흑백으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걸 태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태극.
정자로 잘 써드려야 되는데 이게 버릇이 돼서 보니까 이게 정자가 잘 안 나오네요. 어쨌든 보실 수 있을 정도는 이제 글자를 써드리고 있습니다. 이 흙이라는 개념과 백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어울려져서 이렇게 분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커다란 하나의 무국이라는 이 무국에서 이제 태국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에서 둘로 이렇게 분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요게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여기 흙이 되고 여기 이제 백이 돼요. 여기 이제 이때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다고 그러잖아요. 동하는. 여기다 이렇게 점을 하나 이렇게 찍어 주시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 볼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원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쪽 부분 이제 흙 부분이라고 하고 이쪽 백 부분을 한다면 흙백으로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이렇게 눈을 하나 그려 놓습니다. 이렇게 뭐 눈처럼 하나 해가지고 그럼 요런 형태로 보면 여기 이렇게 움직이는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요거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흙백을 나눠서 그리면은 요 눈을 하나 점을 하나 그리든지 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동하는 겁니다. 동. 그래서 지역이라는 의미가 동하지 않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움직인다. 그래서 그 지역이라는 이 지역이라는 그런 이 경전도 이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그 체인지라고 되어 있죠. 체인지 이게 지역이에요. 이게 저게 영어로 표현하면 변하는 책 그걸 체인지를 쓴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지역의 개념이 없고 또한 어떤 명리학의 개념조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항상 실시로 변하고 또 발전하고 뭐 진화하면서 사물이나 뭐 동물이나 아니 모든 것은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변한다. 체인지 아닙니다. 체인지 바뀐다. 그래서 지역을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복수하고 체인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변한다는 의미를 바로 이제 그 영문자로 표기를 하는데 이 지역이 바로 그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존재 가치도 없고 또 뭐라고 그럴까 뭐 죽었다 이 죽었다 한다는 것은 어떤 정지되어 있는 상태 움직이지 않고 정지되어 있는 상태 그것은 명리학이나 아니면 시공의 개념이 없는 거죠. 세월이라는 그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월이라는 개념도 사실 없어요. 이 정지되어 있는 것은 죽은 거다 마찬가지다. 논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이 무국에서 이렇게 태국으로 바뀌면서 계속 이제 변화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이제 사상으로 나눠지고 어떤 형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속 음양이 이렇게 가 8개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8개에서 다시 또 이제 분화가 되고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은 잠시라도 그 어떤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눈에 볼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그것 자신도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변화를 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산에 보면 이렇게 이제 산이 있고 바위산이 있잖아요. 그죠? 바위가 쭉 나오고 그럼 바위도 움직이는 거냐? 당연하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바위도 숨을 쉬고 있는 거죠. 숨을 쉰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강의를 하는 저 자신도 이 강의 속에서 계속 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지되었거나 죽은 것은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명리학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것, 계속 분화하고 진화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것,
그것 없이는 이제 존재 가치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보고 계속해서 변한다. 음양은. 그래서 움직이는 음양, 움직이지 않는 것은 음과 양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음양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몇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뭐 상대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본다면 이게 상대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음양은 상대적이다.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오행은 절대적인 개념이다. 절대적인 개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절대 상대의 반대말 아니 상대의 그 대응되는 말이 절대죠. 음양은 상대적인 개념이 존재하지만은 오행은 절대적이다. 이게 하나의 그 오행이 들어가면은 그것으로서 오행이 음양만 구분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수의 기운으로 정해졌다. 그럼 이거 수는 이제 음과 양만 구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오행은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개념, 그리고 음양은 상대적인 개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그 음양에 대해서 좀 쉽게 판단을 하고 좀 더 이렇게 이제 좀 나아갈 수 있는 명리학 부분은 조금씩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거 지금 다 이제 나중에 소위 말하는 사주팔자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기 위한 이제 절차의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요즘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은 과거에 그 뭐 대통령을 지내신 분, 또 뭐 유명하신 분, 이런 사주가 많이 떠돌고 있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여러분들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그것을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연월일시라는 개념이 그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이런 연월일시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뭐 거론되고 있는 많은 유명한 사람들의 그 사주팔자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논의를 과연 뭐 연월일까지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실 이 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뭐 연월일시 중에서 뭐 중요하지 않는 부분은 없어요. 다 이제 엑기스 같은 그런 이제 글자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말년을 관장하는 그 시의 부분이 대부분이 다 틀려요. 뭐 A 대통령, 뭐 B 대통령 나와가지고 하는데, 요까지는 거의 다 맞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틀리다 하면 그거는 또 통변을 하기 어렵죠. 사주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연월일시가 맞지가 않는데 그걸 막 그냥 대충 어림잡아서 그냥 뭐 그것을 뭐 이렇게 흘러가겠다, 뭐 이렇게 흘러간다. 또 지나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거꾸로 대입을 시켜버리면은 뭐 할 말은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정확하지 않는 사주는 글쎄 그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 전부 다 해석하는 부분이 다 틀릴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정확한 사주를 가지고 뭐 어느 대통령이 뭐 언제 났다 이런 거 사실 알기가 어려워요. 그 부모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던지, 아니면 가족이 뭐 이렇게 해서 언제 시에 태어났다는 그 의학적인 근거가 있다면은 이제 풀이가 가능하지만, 이제 어림잡아서 뭐 이제 그 어림잡아 해가지고 시를 풀이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풀이를 하지 않겠느냐. 정확히 시를 모르잖아요. 제3자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알려준 사람도 없는데 이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가니까 아마 시가 이쯤 되겠다 하는 짐작, 이 짐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사주를 풀이하는데, 그것보다는 정확한 사주를 가지고 하나하나 십성을 대입하면서 푸는 것이 약간 그 사주나 명리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이 어떤 학문적인 가치를 또 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어림잡아서 뭐 대충 뭐 A 대통령 뭐
비의연 뭐 이렇게 뭐 고위직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부호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정확한 사주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 좋고, 또 그런 사주보다는 대부분의 우리 민초들의 사주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일국의 대통령 사주 그거 뭐 알아서 뭐 할 겁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서민들의 삶, 이 대중들의 삶에 그 사주가 그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왜? 이 한두 사람이 특정한 그런 그 좋은 기운의 대통령이 되나 황제가 됐던 간에 이들의 삶보다는 좋지가 않다. 운이 좋아서 대통령을 했지만은 결국 뜯어봐도 어린 잡아서 실을 놓고 뜯어봐도 대부분이 다 이제 불행한 사람 쪽으로 많이 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불행. 이런 불행한 사람 쪽으로 이제 지금까지 뭐 우리가 좀 뭐 근현대사를 지켜봐도 대부분이 말년이 이렇게 좋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네 민초들의 삶에 녹아있는 그런 사주가 그 사주를 어떻게 보느냐, 그걸 또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또 개선을 할 수 있는 건 부분이 있는지. 이분들이 하나의 국가라든지 나라를 지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그 사주를 통해서 개선점을 찾는 거예요. 개선점을. 그러고 또 새로운 이론도 밝혀낼 수가 있어요. 한두 사람의 그런 어떤 뭐 큰 부자, 물론 그것도 이제 언급이 되겠지만은 한두 사람의 큰 부자로 인해서 뭐 그 부자가 가진 어떤 사주를 가지고 있는가, 대부분이 이렇게 감명을 해도 개인적인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부자로 해가지고 오래 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그 좋지 않는 어떤 불행을 가지고 있는 사주가 많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뭐 대통령이나 그런 사주 부러울 거 없습니다. 사실은 그 사주 자체가 굉장히 좀 본인들은 그 심리적인 뭐라고 그럴까, 심리적인 불안,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사주에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뭐 부러워할 건 없고, 우리 민초들의 이 사주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오히려 명리학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랫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봤지만 대통령의 사주나 일반 서민의 사주나 다 거기다 단 어느 순간에 운이 대발을 해서 잠시의 그 어떤 대통령이라고 말한다면 대권의 꿈을 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거머졌을 때의 어떤 그런 어떤 행복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느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다 거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퇴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괴로움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한다든지 농사를 짓는다든지 뭐 회사를 다닌다든지 하면서 저녁 때 쓴 소주 한 잔씩 먹는 것도 그리 나쁜 삶이 아니다. 오히려 더 자유스럽고 더 행복한 그런 팔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민초들의, 우리 국민들의, 그분들의 그 사주를 관찰하는 것이, 그런 사주를 관찰하는 것이 아마도 명리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저번 편의 마지막에 이제 그 돋보기라는 이제 그 말씀을 드렸죠. 돋보기. 여기 이제 오늘 제가 띄워놓은 건데,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예전에 이제 어떤 신문에서 이제 광고가 났어요. 광고. 이 광고를 냈는데 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이제 해준다는 그런 광고가 있으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남성의 기관이 이제 뭐 작다든지 이런 경우를 해서 이걸 확대를 해주겠다, 크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광고를 냈어요.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제 그와 관련된 사람이 있다면 이제 솔깃하잖아요. 그죠? 솔깃해가지고 쭉 봤어요. 가격도 이 가격도 상당히 저렴한 거예요. 가격도 저렴하고, 사용하기 편하고, 별리라고 하겠습니다.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이 가격도 저렴하고 사용하기도 편리하다고 그렇게 하니까 솔깃해가지고 뭐 1달러에 얼마 하니까 야, 그런 제품이 있었나 해가지고 막 문의를 하고 이제 막 주문을 많이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주문을 하고 나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남자의 어떤 그런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작다고 어떤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주문을 했는가 보죠. 주문을 하고 나서 이제 딱 기다리니까 바로 이제 택배가 온 거예요. 택배가 와서 이제 뜯어봤죠. 근데 뜯어본 사람이 깜짝 놀란 겁니다. 뜯어보니까 다른 건 다 없고 요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확대경이라고 저번판에서 말년에 한문으로 제가 써놨죠. 이 돋보기만 하나만 있는 거예요. 크게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이제 글씨 같은 거 작고 그러면은 왜 돋보기를 놓고 크게 보잖아요. 그죠?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 돋보기를 팔아먹은 거예요.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이거 성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돋보기를 팔아먹은 거예요. 처음에 이 글을 읽었을 때는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한참 지나서 보니까 웃기더라고요. 돋보기 팔기 위해서 확대형이잖아요. 그거 크게 해주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돋보기를 팔아먹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돋보기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주팔자와 이제 오주계라는 거 말씀드렸죠. 뭐 자주 등장할 겁니다. 이거 오주계 이렇게 하는데 요 사주팔자는 망원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망원경. 이게 크고 넓게 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사주팔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기 전까지의 그런 길거나 짧거나 하는 것을 크게 멀리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주팔자라는 의미이고, 여기서 이제 오주계라는 의미는 현미경이죠. 현미경. 자세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아주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돋보기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사주팔자는 돋보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오주계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이제 현미경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해서 이제 그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제 음양편에 대해서는 이제 뭐 아주 기본적인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행도 하고 오행 부분이라고 이제 뭐 십천간하고 십이지지
이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여기서 음량으로 나눠지고, 각각의 십성간의 글자와 12지지의 글자를 이제 특성별로 나눠서 이제 강의를 해야 돼요. 아, 음양이 이런 것이 있고 오행은 어떤 의미다 라는 것을 알고 해야지 십천간의 그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라는 그 열자의 글자에 각각의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을 이제 하나씩 배워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12지지도 마찬가지예요. 12가지의 글자의 특성과 이런 것을 이제 알아야지만이 예를 들어 갑목이다. 갑이 들어왔다. 글자에 내 일간의 갑이다. 그럼 이 갑의 이제 특성을 보는 거죠. 특성을 통해서 주요의 글자에 이제 조화를 시켜서 이제 살피고 관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사주팔자에 대한 공부입니다. 이거 뭐 금방 이렇게 강의를 뭐 몇 분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시간이 가요. 이제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이제 그 뭐 이제 사주팔자를 이렇게 이제 놓고 이렇게 놓고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한다면은 글쎄 이 요돌자를 가지고 뭐 십성을 대입하거나 아니면 각각의 글자의 특성을 하고 또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칼 쿠스타프의 그 융의 그 심리 분석, 이 심리 분석에 대한 거 하고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심리는 이제 주로 내향이나 외향, 내향이나 외향. 내향은 뭐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저기 어떤 심리가 외향, 속으로 가지고 있는 그 심리가 내향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이 부분하고의 그 서양의 심리 부분하고 동양의 이제 십성을 대입시켜서 이 사람의 심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써드렸잖아요. 사실 여기 제 사주예요. 병어 정축, 경진 정축 이렇게 이제 사주가 생겼는데 딱 봐도 이게 불의 기운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불의 기운이. 요거는 하나씩 소위 말하는 이제 경진이랑 배강살도 들어있고. 뭐 글자가 굉장히 편중되어 있어요. 제 사주는 음양, 오행이 골고루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음양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맞췄다고 하는데 이제 그 오행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치우친 사주가 아닐까. 요거는 하나씩 이제 음양 오행 시간하고 그 십간 12지지 그리고 이제 십성 하고 뭐 이제 생극에 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다 끝나면은 이거 저 바로 저기 끄집어낼 겁니다. 제 사주 끄집어내서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지금 처한 그런 그 시간 그 시간에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다 뜯어보고 소위 말하는 이제 갉아벗는 거죠. 제 사주를 다 공개를 해서 이제 이걸 만드는 건데 나신이라고 해야지 갉아벗는가. 내 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내야지 남의 사주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내 사주가 좋지 않다고 해서 계속해서 감추거나 하고 그렇다면은 이 사주를 보는데 어떤 그런 편향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자칫 강의가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음악편은 이제 이 정도로 하고 기초 부분만 했으니까 아주 기본적인 부분만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십성이라든지 오행이라든지 하면 이제 중급이라 할까요? 뭐 무슨 말로 중급, 그죠? 중급 정도가 되겠고 나중에 이제 그 대입하는 전 오지게하고 이제 그 사주팔자를 대입하는 이제 뭐 고급의 가정까지
가게 되면 이 동영상을 계속해서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까지 가능하고 오주개를 통해서 점까지 칠 수 있다. 이 오주개는 무궁무진합니다. 어떠한 분야도 이 오주개를 대입을 하다 보면은 참 놀랍고 신기로운 신비스러운 부분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마치고 바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오행에 대해서, 오행하면 목화 토금수 딱 나오죠, 그죠? 목의 성질, 뭐 금의 성질, 그 생극의 관계, 이런 관계까지 이제 어느 정도 강의가 되면은 여러분들도 자연을 관찰하면서 이거 음양오행의 관계, 그리고 그것을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음양오행을 이 사주팔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늘 옆에 끼고 가지고 노를 정도로 돼야 돼요. 왜냐면 모든 만물의 이치가 이 음양오행에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이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자,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조금씩 깊게 그리고 자세히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면서 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